최근 땡땡대학교 여자 전용 기숙사에 한 남성이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허술한 기숙사 보안 관리가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여타 대학들의 기숙사 보안이 상당 부분 취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경비원이 출입 감독이 필요했지만 경비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경비원은 A씨의 침입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건 현장으로 뛰어 올라와 A씨를 제지,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대학가에선 학교들이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땡땡대에선 타 대학 남학생이 기숙사에 침입,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기숙사 출입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허술한 기숙사 보안 관리가 거론되며 대학가에선 학교들이 본질적인 기숙사 보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경비 계획에 따라 경비 대상 시설이나 경비구역의 중점 경계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점 경계 요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인적 경계 요소와 물적 경계 요소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비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중점 경계 요소 중 시각적인 감시를 유하는 장소에는 CCTV, 중점 경계 요소 중 시각적인 감시가 어렵거나 정밀한 침입 감지를 유하는 장소에는 침입 감지 센서 등, 그리고 경비시설이나 구역의 어두운 지역이나 사각지대에는 보안 등이나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대상 시설의 정문이나 차량 출입구 등 차량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침입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바리케이트와 같은 차단 시설, 경비 대상 시설이나 구역의 외곽 지역에는 철조망이나 펜스, 담 등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 대상 시설의 창문이나 하수구, 옥상 출입문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가능한 지역에는 방범 펜스나 시건장치 등의 침입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설치된 침입 방지 또는 방호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울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살펴보세요. 먼저 경비구역의 중점 경비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곽 경비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장애물 또는 인공적인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외부 침입을 초기에 제지하여 내부로의 침입을 어렵게 하고 침입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시설물 또는 건물 내부의 주요 설비 및 시설 등을 보호하는 등 1차적 보호 시스템을 말합니다. 외곽 경비 요소 중 외곽 시설물 경비와 내부 경비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곽 시설물 경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의 경계 지역은 일반적으로 시설물 자체의 특성과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도시 지역의 사무실이나 빌딩, 소매상의 경계 지역은 건물 자체로서 방어벽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공장 지역은 작업 장소와 창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경계구역은 해당 회사가 소유한 대지를 범위로 합니다. 외부 침입자에 대한 경비의 최일선이 바로 이 경계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외곽 시설물의 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의 순으로 수행됩니다. 이번에는 내부 경비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구역 내 내부구역은 외부 환경과 건물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정원이나 주차장, 물품 적재 공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경비활동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비활동을 살펴보면 경계구역이 고용인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지역과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지역을 격리시키는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품이 있는 회사 차량은 경계구역 내에 주차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 주차장의 조명은 밝아야 하며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며 트럭과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짐은 봉인하거나 자물쇠로 잠가야 하며 주차 시에는 빌딩 벽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하거나 차 뒷부분끼리 붙여놓음으로써 차가 움직이기 전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경비시설의 중점 방비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계구역 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지대에는 외부의 불법 침입에 대비하여 가시적인 범위 내에서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양쪽 벽면을 유지시키고 경계구역 내에서 가시지대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양쪽 벽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시지대가 너무 작아서 경비의 효과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지역의 장벽을 높이거나 또는 경비원에게 침입 경보를 적절하게 알려주는 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확인 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자물쇠로 잠금 장치가 된 문은 항상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경비를 방해하는 장애물 및 침입을 위한 잠재적 이용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취약지역은 보강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창문 및 출입문 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문 경비는 대부분의 외부 침입자들이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기 때문에 창문에 대한 안전장치는 경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외부 침입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창문에 대해서는 강화 유리, 외부 침입 감지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내부에서 쉽게 창문을 부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재 방제 시스템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창문의 파괴 대비책으로 방호창문 설치, 이중 안전유리 설치, 창문의 창살 설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창문 경비 종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내부 출입문에 대한 경비는 먼저 보호해야 할 시설 내의 모든 출입문에 대한 안전성과 중요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출입문에 대한 경비 인력, 장비를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경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 출입문 종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된 경비시설의 중점 방비 요소는 경비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확인된 중점 방비 요소들은 일일 근무, 주간 근무, 월간 근무 등의 근무 투입 시나 직무 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수시로 교육합니다. CCTV란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해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CCTV 운영 시 법적 제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CCTV 운영 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개인이 자신이 촬영된 영상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되는 등 개인의 영상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CCTV로 활용되는 DVR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VR입니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약자로 보편적으로 녹화 장치를 하며 DVR로서 녹화를 하지 못한다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기록할 수 없어 경계 및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 타입, 스탠드얼론 DVR, PC형 DVR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DVR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세요. CCTV 카메라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어디든 설치되어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사용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의 종류를 살펴보세요. CCTV는 노출적임과 숨겨진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의 특징을 살린 이용 방법으로 원거리 관찰, 보이지 않는 영역의 관찰, 인체 근접이 불가능한 환경하의 관찰, 다수인에 의한 동시 관찰, 집중적 감시, 영상 신호의 기록 재생, 행동 관찰 등 이용 면에서의 종류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경비원의 감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폐쇄외로 텔레비전을 각 복도나 출입구, 창문, 금고, 귀중품 보관실 등의 정면이나 측면에 설치하여 자세히 관찰합니다. 녹화된 내용은 사후에 침입자를 확인하거나 사건 정황을 분석할 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CCTV는 한 사람에 의해 여러 곳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입 감지 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입 감지 센서는 침입이나 도난 등과 같은 이상 상황을 경계 지역에 설치된 감지 센서로 경보하여 침입이나 도난 등과 같은 이상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석 감지기는 자력의 변화에 의해 스위치가 작동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전원이 필요 없고 구조가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출입문이나 창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되는 적외선 빔이 침입자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감지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합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주로 사용되며 안개, 눈, 비, 먼지 등에 의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선 감지 센서는 침입자에 의한 온도 변화나 기류 변화를 감지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합니다. 열선 감지기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되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나 냉난방기에 의한 공기 대류, 소독물에 의한 온도 변화, 여름철에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P CCTV에 이 기능이 포함되어 상시 녹화가 아닌 온도 변화에 따른 녹화가 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유리 파손 감지 센서는 유리가 깨지는 것을 감지하며 유리에 직접 부착하거나 유리창 주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유리가 깨질 때 발생하는 음파나 탄성파, 진동을 감지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합니다. 진동 감지기는 범인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찰 경우 오경보 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감지 센서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열, 연기, 화염을 감지합니다. 보통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화재 감지 센서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경비 조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 조명은 야간에 경비 구역과 외부로부터의 접근 및 침입에 대한 감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경계 구역 내의 지역과 건물에 경비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강한 조명과 인근 지역을 밝게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조명도 피해야 합니다. 조명에 필요한 전기시설은 경계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 전력장치 등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종류에는 백열등, 가스방전등, 석영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명등은 각각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백열등은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명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해 내부에 코팅을 하고 빛을 모으거나 분사하기 위해 렌즈를 사용합니다. 가스 방전등 중 수은등은 푸른 빛을 띠고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며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백열등보다 효과적이며 나트륨 등은 연한 노란색을 발하며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영등은 백열등처럼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빨리 빛을 발산하므로 매우 밝은 조명을 이용하는 곳,
경계구역과 사고 발생 다발 지역에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조명 장비의 형태는 가로등, 투광 조명등, 프레인엘 등, 탐조등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중 대칭적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빛을 골고루 발산하며 특별히 높은 지점의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넓은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비대칭적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 사용됩니다. 투광 조명등은 특정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광선의 형태로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조명은 보통 300W에서 1000W까지 사용합니다. 다음은 프레인엘 등입니다. 높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으로 경계구역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 수평하게 빛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수평으로 약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의 폭이 좁고 긴 광선을 투사합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투광 조명등처럼 다수의 빛이 요구되는 외딴 곳이나 조금 떨어진 경계 지역을 비추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탐조등은 휴대가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지역의 원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외딴 산간 지역이나 작은 배로 쉽게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경비 대상 시설의 정문이나 차량 출입구 등 차량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침입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바리케이트와 같은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먼저 수동 차량 차단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경계 근무자가 없을 경우 침입자가 개방 후 침입이 가능하여 항시 근무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입 차폐 시설로 대표적인 것은 수동 차량 차단기와 장동 차량 차단기, 그리고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반면 자동 차량 차단기는 침입자와 경계 지역 상주자를 구분하여 출입 통제가 가능하고 경계 근무자가 순찰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침입자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 차량 차단기에는 RE 방식과 LPR 방식이 있습니다. RE 방식은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에게 지급하여 검증된 차량만을 경계 지역으로 유입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호스트 PC 설치 시 차량의 입출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반면 LPR 방식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의 위험이 있는 RE 방식과는 다르게 차량 번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차량의 유입 차단이 쉽고 양도나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바리케이드란 무엇일까요? 바리케이드는 일반적으로 유해 차량이나 침입자를 일정 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통로상에 목재, 수레, 자동차, 모래 주머니 등으로 장애물을 구축한 것을 가리킵니다. 범인 체포 등을 위한 임시 검문, 검색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에서 평소에 도로 차단을 위한 공작물인 바리케이드를 준비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종류에는 유압식 바리케이드, 스프링식 바리케이드, 공작물 바리케이드, 볼라드가 있습니다. 외곽 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인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침입을 어렵게 하고 침입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시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외곽 시설물의 경비는 장벽,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됩니다. 먼저 장벽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적인 장벽은 강, 절벽, 협곡, 무성한 수풀 지역, 침입하기 곤란한 지형 등을 활용합니다. 자연적 장벽은 침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경비 장치가 필요하며 다른 구조물에 의해 보강됩니다. 반면 인공 장벽에는 울타리, 벽, 문,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 등이 있으며 무단 침입을 제재하기 위한 다른 구조물과 같은 상설적이거나 일시적인 장치를 의미하지만 이것도 침입을 예방하기 힘듭니다. 다음은 울타리 경비입니다. 울타리, 담벽 등은 시설물의 경계선을 나타내며 재산권 행사의 영역을 표시하는 곳으로 철조망, 담장, 수목 울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울타리는 가시 철조망입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울타리 경비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입구 경비에 대해 알아보면 출입구가 많으면 통제, 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출입구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출입구의 통제는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에 따라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출입구 경비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자물쇠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물쇠는 일반적으로 자물쇠를 보호장치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자의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시간 지연 장치의 역할이 주 목적입니다. 자물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입 경비에 대한 적절한 설계 및 설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물쇠의 종류는 주로 돌기 자물쇠, 판날름 자물쇠, 핀 날름 자물쇠, 숫자 맞춤식 자물쇠, 암호 사용식 자물쇠, 카드 작동식 자물쇠, 지문감식 자물쇠 등 7에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자물쇠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패드록 장치는 강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으며 자물쇠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물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문의 몸체 중간에 설치되어 키를 삽입하게 되면 문이 열리는 장치로 현재 모든 아파트나 가정집의 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패드록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문틀의 안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의 불법 침입자가 문으로는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틀을 부수거나 지렛대를 문틀 사이에 끼우고 문틀을 벌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틀을 견고하게 하거나 문틀 사이의 틈을 없애고 문과 문틀 사이를 용접해야 합니다. 경비 조명을 적절히 활용한 방호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비 활동하기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